아니, 노정면 의원님 좀 이따 드릴게요. 진행을 하고 노정면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여야 합의 협의 좋은 말입니다. 그런데 입에 담지 말아야 될 또는 그럴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방통위 합의제 기구 여야로 구성되어야 되는 기본 정신을 깡그리 무시하고 대통령 임명 둘이서 공영방송 이사진들을 죄다 갈아치우려고 했고 겨우 그게 법원의 철퇴를 맞아서 실패했습니다. 그걸 실행한 최전선에 섰던 사람이 이진숙 위원장이에요. 무슨 여야 합의 협의를 운운합니까? 국회에 와서. 지금 국민의힘에서 지금 민주당 정부가 특정인 특정 조직 뭐 이렇게 겨냥해서 뭔가를 하는 것처럼 말씀을 하시는데 일정한 정치 행위가 있죠, 어느 정권이나. 그런데 이것도 정도가 있고 또 말할 때 자격이 있다고 봐요. 특정인, 특정 조직을 타깃으로 검찰, 방통위, 방심위 죄다 동원해서 갖은 짓을 다 하고 그것이 그냥 제가 정치적으로 규정하는 것이 아니라 법원에 의해서 대부분이 다 되돌려졌어요. 그런 상황들 다 아시잖아요. 이제 좀 그냥 입력된 얘기를 반복하는 일은 좀 그만했으면 좋겠고요. 지금 빵 얘기, 뭐 법카 얘기 누구보다 아마 제가 그만 얘기하고 싶을 겁니다. 그런데 잊을만 하면 국민의힘 의원들께서 질의하시고 기다렸다는 듯이 대답하시고 그래서 추가로 국민들께서 잊어서는 안 되겠다 싶은 사실관계 확인해 드리면 또 페이스북에다가 장문으로 또 자기 해명인지 반박인지 궤변인지를 썩 쓰고 저는 궤변이라고 봅니다. 하나하나 보시겠습니다. 이미 지난 8월 27일에 이진숙 위원장 본인 명의로 페이스북에 그것도 국회에 와서 업무 시간 중에 쓴 저 글에 사실관계, 선후관계, 가장 기본적인 시계열 흐름이 형성되질 않아요. 우리가 이미 알고 있고 아무도 부인할 수 없는 하드 그 결제 기록, 날짜 그리고 본인이 청문회에서 했던 얘기들 하나도 부합하지 않는 얘기를 기억이 돌아왔다며 구체적인 내용을 그것도 수행비서의 멘트까지 저렇게 따옴표 친절하게 붙여서 썼어요. 저 주장은 가장 최근에 경찰 수사를 받고 있는 과정에서 본인이 당당하게 적은 겁니다. 저것마저도 나중에 가서 제 기억이 틀렸는데요. 이러지 않기를 바랍니다. 아까 우리 존경하는 이정은 의원님께서 지금 빨간 줄 쳐놓은 저 대목의 오류를 분명하게 짚었습니다. 저 얘기대로면 수행비서의 말대로면 사장님 댁 북은 이게 나폴레옹 제과점입니다. 여기서 구입이 먼저이고요. 근데 모자라서 대전에 있는 곳 이건 뚜레쥬르입니다. 여기서 추가로 구매했다. 이 순서여야 해요. 그 이어지는 본인의 글도 마찬가지입니다. 대전에서 서울집까지 회사 차량으로 데려다 줬다. 수행비서가. 그리고 베이커리에서 과자류를 샀다. 여기서 베이커리가 나폴레옹입니다. 서울 자택 근처. 거기서 사고 법인카드를 맡겼어요. 그리고 수행비서는 올라간 거죠. 올라갔는데 다음 날이겠죠. 모자라. 대전으로 갔습니다. 대전 갔는데 모자라서 대전에서 나머지를 구입한 거예요. 근데 아까 우리 이정원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폴레옹의 결제가 1월 8일 대전에 가신 바로 그 당일 수행비서랑 같이 갔어요. 오후 2시 31분 결제됐습니다. 43만 9천 원. 그리고 약 2시간 반 뒤에 오후 5시 6분에 뚜레쥬르에서 대전으로 이동하는 시간이 걸린 겁니다. 대전으로 이동해서 53만 4천 원을 결제했어요. 그리고 다시 수행비서와 함께 서울로 돌아옵니다. 이때까지 법인카드 갖고 있었어요. 이게 다 1월 8일의 얘기예요. 오후 8시 15분에 보리밥 결제했고 그리고 서울 중구로 이동해서 스타벅스에서 커피 드셨어요. 오후 8시 41분에. 지금 저 글하고 어떻게 하나도 안 맞습니까? 그게 지금 기억이 돌아왔다고 대답하라는 거 아니에요? 운전기사의
기억을 뭐 들은 건지 아니면 본인이 기억해낸 건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경찰 조사 이런 식으로 받으시면 안 돼요. 다음 PPT 보시겠습니다. 저희가 지난해에 그 뚜레쥬르 가서 53만 원어치 산 데 가서 실제로 구매해 봤잖아요. 저 사퇴 의사 표명한 날 그날 쓴 때로부터 가격이 물가가 올랐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진숙 위원장이 얘기하는 롤케이크 12,000원이더군요. 저희들이 물건별로 다 사봤어요. 다음 거 보시겠습니다. 비싼 게 있긴 있어요. 케이크류. 수십 명 고생했다고 인사차 선물로 사는데 케이크를 사셨을 리는 없겠죠. 움직이는 과정에서 흔들릴 수도 있고. 혹시 케이크 사셨습니까? 아니겠죠. 그렇다고 얘기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 롤케이크 그리고 무슨 쿠키류. 아니 4, 5만 원짜리 존재하질 않는데 왜 있다고 자꾸 우기는 건지 모르겠어요. 희화화한다고요? 우습잖아요, 이 상황 자체가. 근데 이 정도 얘기하면 본인이 기억이 안 나나 보다 그래야지 계속 뭐 업무용으로 썼다. 이제 기억이 돌아왔다. 개인적으로는 경찰에서 계속 이렇게 진술하길 바랍니다. 거짓말이 명백히 드러날 테니까. 그리고 경찰 믿으시는데 경찰 얘기는 나중에 하도록 하고요. 하나만 더 보겠습니다. 1분 더 주실 건가요? 네. 다 드렸습니다. 저희가 지금 소액 얘기하니까 소액만 가지고 그런 거라고 기억이 왜곡됐을 수 있는데 호텔, 고급 식당, 유흥주점 이런 데서 쓴 내역들 수천만 원, 억대가 넘는 것들 이미 다 얘기했잖아요. 그런 거 쓰는 것도 모자라서 이렇게 푼돈까지도 1,000원짜리, 몇천 원짜리, 몇만 원짜리도 꼼꼼하게. 자 보십시오. 2017년 11월 5일 일요일입니다. 새벽 4시 34분 파리바게트 새벽 4시 34분에 16,500원? 이걸 업무용이라고 얘기하면 어떻게 여기에 신뢰를 갖겠습니까? 이런 답변이 계속 이어졌잖아요. 주야장천 이어졌잖아요. 그런데 한마디로 업무용으로 썼다라고 얘기하면 믿어야 됩니까? 그게 믿음이 갑니까? 모두 업무용으로 이상입니다. 사용했고 경찰 조사 받고 발언을 있습니다. 중단시켜 주십시오. 발언권을 얻지 않고 저렇게 규칙을 어기는 것 우리 국민들이 보시기에도 불편하고 교육적으로도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제가 30초 더 드릴게요. 네. 계속하세요. 경찰을 이렇게 믿는 것 같은데 믿을만 합니다. 한번 보시죠. 이진숙 후보자 입장에서는 위원장 입장에서는 믿을만 해요. 바꿔주세요. 네. YTN 증인들 우리 과방위가 고발했습니다. 6명. 고발장이 대검에 접수된 날이 2025년 올해 1월 17일이에요. 유경선 유진그룹 회장 한 번도 조사받지 않았어요. 나머지 김백부터 정철빈까지 한 번씩 조사받았습니다. 저는 형식적이라고 봐요. 자, 제목별 송치, 불송치 대부분 불송치이거나 수사 중입니다. 송치는 단 1명. 그런데 송치된 1명보다 불출석 사유서도 제출하지 않고 무단 불출석한 배석규, 해외 도피 의혹이 있는 유경선, 김백 등 이자들은 여전히 수사. 국회 증언감정법 누구보다 국회가 지켜야 하는 존중해야 되는 저 법이 완전히 무시되고 있습니다. 검사는 고발장이 접수된 날로부터 2개월 이내 수사를 종결해야 돼요. 근데 대검이 받아서 경찰에 넘기고 경찰이 수사 안 하고 이러고 있습니다. 그러니 당연히 처분 결과를 국회 서면으로 보고해야 하는 이 당연한 의무도 지키지 않고 있습니다. 위원장님, 이 부분 심각한 상황으로 판단해 주시고 과방위 차원에서 검찰과 경찰의 입장을 바랄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장겸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이진숙 위원장님, 오늘도 도돌이표로 사퇴 압박이 거셉니다. 정리를 하자면 이런 것 같습니다. 대통령실이나 민주당에서 주장하는 바는 법인카드를 마음대로 썼다. 그런 혐의가 있다. 그래서 사퇴해야 된다. 두 번째는
당신 정치할 것 아니냐, 출마할 것 아니냐 그런 의도를 가졌으면 사퇴하라. 뭐 이런 두 가지로 요약이 됩니다. 이른바 문재인 정권에 이어서 이재명 정권의 내로남불이라고 하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이재명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의 소위 이진숙 찍어내기가 점입 가경인데 이재명 정부에서는 사퇴 압박이 없다던 전현희 의원의 말과 달리 대통령실부터 이진숙 방통위원장 사퇴를 노골적으로 요 며칠 새에 계속하고 있습니다. 앞서서 거론됐지만 우상호 정무수석이요 전국 민영방송 특별대담에 출연해서 출마할 생각이 있으면 그만두고 나가는 게 맞지 않느냐. 아까 거론했듯이 본인이 강원지사에 출마할 것은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인데 그렇게 함부로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치적 중립 훼손 가능성이 있다며 그 감사원의 주의 조치를 인용했는데 이 같은 잣대로 하나하나 한번 따져 보겠습니다. 화면 보겠습니다. 자, 이재명 대통령 법인카드 유용 의혹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핵심 측근이라는 배모 씨와 당시 경기도청 공무원이었던 제보자가 나누었던 텔레그램 내용입니다. 사진에는 이재명 부부가 소고기와 초밥 등 음식값을 경기도 법인카드로 결제하고 실제로 이재명 카드 결제한 사람은 다른 공무원이었죠. 실제로 이재명 부부가 사적으로 소비한 정황이 이 내용에 담겨 있습니다. 실제로 검찰 공소장에 따르면 이재명 대통령은 경기도지사 재임 기간 내 경기도 법인카드로 소고기, 초밥, 과일 등 음식 비용을 사적으로 지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렇게 공소장에 써 있습니다. 이 가운데 김혜경 여사는 2021년 8월 민주당 국회의원 배우자 모임에서 경기도청 법인카드로 식사비를 결제해서 항소심까지 유죄가 나왔습니다. 이 사건의 공익 제보자는 회고록을 통해서 이재명 지사가 경기도 법인카드를 마르고 닳도록 긁었다고 표현했습니다. 이진숙 위원장님, 법인카드 마르고 닳도록 긁었습니까? 저는 누차 말씀드린 대로 사적으로 쓴 것이 없고 업무용으로만 사용했습니다. 이진숙 위원장의 대전 MBC 사장 시절 법인카드 유용 사용이 문제라면 이분 표현대로 혈세를 마르고 닳도록 그걸 긁어서 업무상 배임으로 기소된 이재명 대통령은커녕 대선 후보가 될 자격도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진숙 위원장 기소됐습니까? 기소되지도 않았고 사실상 지금 일종의 가이드라인을 주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까 지적했듯이 유시춘 EBS 이사장 이분 보시죠. 이거 업무 추진비 1,600여만 유용해서 기소돼 가지고 지금 재판을 받고 있는데 민주당은 지금까지 유시춘 위원장 감사기에 급급했습니다. 이분은요 문재인 정권 때 임명됐어요. 이거 저 김유열 EBS 사장과 함께. 그런데 지금까지 계속 버티고 있습니다. 그리고 감사원으로부터 정치적 중립 훼손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주의 처분을 받았기 때문에 사퇴해야 한다면 전현희 의원은요 입이 10개 임기를 지키면 내년 8월까지죠. 그렇습니다. 출마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아니 아까 어느 분도 말씀하셨는데 아니 김민석 총리는 내년 서울시장, 우상호 정무수석은 강원도지사, 전재수 해수부 장관, 부산시장, 강훈식 비서실장, 충남지사에 각각 출마할 거야. 이거는 다 우리가 언론이나 어디서 예상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아니 그런 논리라면 이분들 다 사퇴해야죠. 이거 임기를 지키겠다는데 임기를 지키면 출마할 수도 없는데 내년 6월이 지방선거 아닙니까? 내년 8월까지 임기를 지키면서 어떻게 출마할 수가 있습니까? 전재수 장관 한번 봅시다. 국회 인사청문회 당시 부산시장 출마 여부를 여러 의원들이 물었습니다. 제대로 답 못했어요. 안 나간다 딱 부러지게 말 못했어요. 그런데 지금 이런 논리라면 이진숙 위원장께서는 아니 임기 지키면 출마할 수도 없는데
이거 가지고 계속 뭐 대통령실까지 나서서 직권 면직 뭐 운운하면서 사퇴하라. 이거는요 내로남불도 이런 남불이 없습니다. 아니 방통위원장 재임하면서 출마 의사 직접 밝힌 적이 있어요, 위원장님? 저는 일관되게 제 임기를 지켜달라. 법정 임기는 내년 8월까지다라고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실까지 나서서 이거 억지 명분을 들어서 직권 면직 운운하는 것은 그야말로 내로남불이고 이거는 찍어내기라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유감스럽게도 대통령실까지 나서서 직권 면직을 검토 중이다. 이렇게 발언한 데 대해서 유감을 표명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그 민주당 과방위원들 중심으로 제가 경찰에 고발당했는데 경찰에서 대통령실의 이런 발언에 신경을 쓰지 않을 수가 없을 거라고 생각하면 제 수사 결과에 영향을 미칠까 저는 매우 우려하지 않을 수가 수사 없습니다. 결과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서 그런 말을 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의원은 자 지금 뭐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이 법안이요 오늘 상정됐는데 PPT 한번 보시죠. 우리가 이거 이거 시청각 미디어 통신위원회에다가 다시 뭐 소위원회를 거치면서 방송미디어 통신위원회 설치로 PPT 없어요? PPT 4번. 네. 이걸로 바꿨다는데 이거 환경 변화에 따라서는 이유가 능동적 대처 이런 거를 들었다고 그럽니다. 진흥과 규제를 4번. 네, 그거 방금 조금 전 거. 진흥과 규제를 일원화하겠다고 하는데 우리가 그 과거에 보면 일원화할 거냐 이원화할 거냐 이거는 새로운 이야기는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 아까 최영두 간사가 지적했듯이 2008년도 보시죠. 이거 방송통신위원회가 출범할 때 이게 여러 특위를 꾸려가지고 충분한 논의를 거쳤어요. 그런데 지금은 뭐 소위위원회 이 소위를 거치면서 뭐 졸속으로 이름까지 그냥 뭐 그 전에 들었던 바가 없이 또 뭐 해서 재정과 개정 이렇게 합쳤던 것 같은데 아니 이렇게 해서 공청회해서 졸속으로 만들면 아니 그게 이진숙 찍어내기의 일환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방송 3법에서도 드러났습니다만 여야 간에 충분한 논의가 있었다면 아마 현재의 방송 3법이 가지고 있는 여러 허점을 상당히 보완할 수가 있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역시 공청회를 한다고 합니다만 공청회도 충분한 수차례 공청회를 거치고 바람직하다면 여야 합의를 거쳐서 만들어질 수 있다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좋습니다. 이미 드렸습니다. 아유, 그 오늘 결정한 건 공청회고요. 법안은 26일 상정됐습니다. 그리고 관련 법안이 5월에 상정됐고요. 26일 날 상정됐습니다. 오늘은 공청회 결정을 한 거고 그 재정법 공청회는 한 번 하게 되어 있다는 점 알려드립니다. 이주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이진숙 위원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예, 혹시 위원장님 오늘 오전에 그 예결산 소위에서 의결한 심사 결과 내용 좀 보셨을까요? 방통위 부분 그렇게 길지 않던데요. 예, 예, 그 중에서 그러니까 연번으로는 12번이고 페이지로 7쪽에 있는 팩트체크넷 관련 사업 지적사항 좀 얘기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가 지난 질의 시간에도 한번 여쭤보기도 했었는데 그 지적사항 첫 번째를 보면 2023년 주 사업 수행 주체인 팩트체크넷이 해산되었음에도 2024년 예산을 편성하여 실 집행이 1,200만 원에 그쳤고 결국 사업을 중단하여 다수 불용되는 등 수행 주체와 방식에 대한 면밀한 검토 없이 예산을 편성했다 이렇게 지적하고 있거든요. 위원장님 이 부분 동의하시나요? 예, 2023년 1월에 이 팩트체크넷이 해산한다고 이사회에서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그때만 하더라도 이 팩트체크 사업을 계속 할 수 있겠다 해서 준비를 하던 과정에서 예산이 편성됐고요. 다만 예.
2023년에 해산이 결정됐기 때문에 예, 그 위원장님 예산이-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지난번에도 그런 취지로 답변을 하셨던 것 같은데요. 지금 보고서에 나와 있는 것처럼 2024년도에도 예산을 편성했는데 결국엔 방통위가 제대로 사업을 집행하지 못해서 불용된 것 아닌가요? 그러니까 해산이 사유라기보다는 그 해산의 원인을 제공한 게 방통위라는 취지거든요. 이거 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그 2023년도 초에 팩트체크넷이 해산한 것도 국민의힘이 부당하게 편향성과 공정성을 지적하고 또 윤석열 정부 들어서 예산이 크게 줄어서 사업을 지속할 수 없었다는 게 지금 당사자들 입장이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분명하게 좀 정리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적사항 예, 계속 지금 마지막 이견 청취를 하고 있으니까요. 예, 충분히 의견 청취하시고 좀 조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음 지적사항 한번 좀 계속 볼까요? PPT 네, 이어주시면 팩트체크넷 사업은 사업비가 일부 집행된 상태에서 일방적으로 중단되었으나 방통위가 일부 금액 환수 조치와 함께 300%에 달하는 제재 부과금을 부과했다. 이는 과도한 처분이라는 우려와 정치적 견해에 따라 위법성으로 몰아가는 것 아니냐는 의혹을 낳고 있고 공적 사업에서 예산 환수와 제재는 엄격한 법적 근거와 객관적 절차에 따라야 함에도 특정 정치적 상황에 맞춰 선택적으로 적용된 것이라는 비판이 불가피하다. 이렇게 지금 지적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동의하시나요? 저희가 제재 부과금 300%를 부과한 것은 감사 결과에 따른 조치입니다. 다만 그 이후에 팩트체크 넷 쪽에서 이견들이 있었기 때문에 현재 절차를 진행 중입니다. 최종 결과를 보고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제 국회에서 저희 유튜브 포털 뉴스 댓글 허위 조작 정보 시민 피해 구제 및 민주주의 훼손 예방을 위한 정통방법 개정안 방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가 있었습니다. 지금 신영구 국장님 이 자리 출석하셨죠? 예, 계시죠. 위원장님 혹시 어제 토론회에서 공식적으로 우리 국장님 참석해서 무슨 이야기 하셨는지 그리고 거기 빠띠 대표도 참석했는데 어떤 이야기 오갔는지 들으셨나요? 예, 아니로 짧게만 답해 주십시오. 그 얘기는 듣지 못했습니다. 예, 나중에 꼭 확인을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어제 신영규 방송통신 이용자 정책국장님께서 기존 팩트체크넷 사업은 편향적이었다거나 성과가 없었다는 논란이 있어 민간을 지원하는 것은 고려해야 할 부분이 있다고 발언하셨어요. 위원장님도 이 부분에 대해서 같은 생각이신가요? 팩트체크넷 관련해서는 민간에서 100% 재정도 부담하고 팩트체크 활동을 한다면 가장 이상적이겠습니다. 다만 이제 저희가 했던 것은 민간에서 재정적 기반이 약하기 때문에 사실상 어느 정도까지 일종의 예, 알겠습니다. 능력을 가질 때까지 마중물을 지원한다는 차원에서 예,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 보면 방통위가 그 마중물 역할도 제대로 하지 못한데 오히려 진행했던 민간 사업을 빼앗았다는 지금 형국이거든요. 그 부분을 확인을 좀 꼭 하셔야 될 것 같고요. 문재인 정부 때의 팩트체크넷 사업이 편향적이었다는 성과가 없었다는 논란이 있다. 이 주장은 사업 당시에는 오히려 국민의힘에서 주장했던 바입니다. 그런데 윤석열 정부 때 방통위의 논리가 됐고 그리고 아직까지도 방통위에서 공식적으로 그런 주장을 좀 펴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저희가 확인해 보면 그리고 이게 빠띠치기 주장이기도 한데요. 지금 PPT 보시면 정치 분류 팩트체크 컨텐츠는 사실상 12% 정도에 불과했습니다. 실질적인 데이터와도 맞지 않은 주장이었거든요. 그리고 팩트체크넷이 국대 팩트체킹 네트워크 인증이나 해외 플랫폼 사업자의 데이터 연동 등을 협의하면서 들은 피드백도 이 주장과는 전혀 배치됩니다. 한마디로 팩트체크넷은 편향적이지도 않았고 그 성과도 적지 않았다고 보입니다. 그리고 기자협회, 방송기자연합회, PD연합회, 빠띠가 새로운 공익재단을 만들었고 심지어 팩트체크 주제마저도 시민제안과 전문가들의 협의로 결정하였습니다. 지금 위원장님께서 주장하셨던 그런 어떤 바람직한 어떤 시민 모델, 민간 모델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 사업을 갑자기 윤석열 정부가 시작하자마자 예산을 삭감하더니 아주 답정너처럼 표적 검사를 실시해서 무리하게 지금 조치 처분을 진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빠띠를 비롯한 민간기관에만 환수금과 제재부과금 부과하고 검찰에 지금 고발까지 한 상태이지 않습니까? 예, 이 처분과 고발 조치는 반드시 철회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 마지막 지적사항 한번 다시 좀 볼까요?
예, 지금 방송통신위원회가 빠띠가 진행한 팩트체크 내 플랫폼 고도화 사업에 대해 인건비 과다 책정을 이유로 보조금 환수 조치 제재 부과금 처분하는데 이에 대해서 빠띠는 협약서 및 사업 계획서에 따라 진행했기 때문에 오히려 방통위의 관리 감독 책임이 크다 이렇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당사자들은 고통을 지금 엄청나게 받고 있는데 오히려 이걸 관리 감독해야 됐던 우리 방통위 관련 직원들 담당자들 혹시 조치하셨습니까? 지금 조사가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제가 알기로 일부 관련자들에 대해서는 징계가 있었던 걸로 알고 있고 그 자료 우선은 좀 제출해 주시기 그렇게 바랍니다.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1분 더 1분 더 드릴 수 있는데. 예. 신성범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네, 경남 산청함양 거차합선 신성보 의원입니다. 오늘 원래 이렇게 또 2024 회계년도 결산을 해야 되는데 갑자기 현안보고가 들어와서 뭐가 문제인지 저도 잘 모르겠는데 어찌됐건 보니까 이준수 위원장님의 진퇴 문제가 왜 아직도 이렇게 우리 상임위를 뒤덮여야 되는지 잘 모르겠는데 우선 이수 위원장님 직권 면직은 가능한 거 아니에요? 대통령이 어차피 정치적 임명직이기 때문에 대통령이 판단해서 안 되겠다 하면 직권 면직은 가능하다고 생각하시죠? 직권 면직의 사유가 된다면 가능하다고 그러니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직권 면직 할 수 있으면 하는 거예요, 그냥. 아니 보니까 정치적으로 편향성이 심해서 한다 왜 안 하는 것 같아요, 근데 하면 될 거예요. 말이 왜 이렇게 많은 거예요, 이렇게. 그 이유는 제가 이야기할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직권 면직도 가능하다. 그러니까 이